안녕하세요. 0단계에서 RC를 맡고 있는 앙카 안우혁 강사입니다. 학습 비법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뭐 하반기 공채도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익 점수는 좀 따야 되는데 시험 보니까 이거 웬걸? 생각보다 너무 요즘 어려워지는 거야. 특히 파트 5, 6이. 그러니까 토익을 근래에 2번, 3번 만약에 보신 분들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요즘 파트 5, 6이 올해 초반, 즉 올해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구나 라는 걸 빨리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파트 5, 6을 잘 해결해야 파트 7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잘해서 고득점을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비법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토익 RC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하반기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또 토익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뭘 보겠습니까? 아, 얘네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뭔지 빠르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트 5는 40문항, 파트 6은 12문항, 파트 7은 48문항. 그래서 총 100문항이죠, RC는. 시간은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얘는 18분, 얘는 7분, 그 다음에 얘는 50분 잡아서 총 75분입니다. 물론 마킹 시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5라고 하는 것은 단일 문장으로서 문법과 어휘가 나오는데 난이도가 요즘 중상이에요. 요즘 생각으로. 예전에는 딱 중하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휘가. 그런데 파트 7은 여전히 그냥 난이도가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요즘 파트 7은 난이도가 항상 상이죠. 일단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고 읽어야 되는 내용이 많으면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정답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고민해야지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들인데 걔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을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시간도 뺏기고 전체적인 난이도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는 토익 점수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지. 어려워지니까. 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또는 못 받을 것 같다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 6의 비법은요. 바로 분류해서 분석하라입니다. 분류 분석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저는 이제 인강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학생들과 현강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문제를 보고 있으면은, 쟤는 문법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생인데, 아니, 문법 공부만 하고 있어. 야, 너 문법 공부 왜 해?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토익 공부를 한다면서 토익 공부가 문법만인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잘할 수 있어야 우리가 뭐 토익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건 아무리 100번 잘해봐야 잘하긴 잘하지만 어이구 잘했다지만 실제로 토익 시험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야. 못하는 걸 길러야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못하는 게 뭔데? 그거를 바로 분류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파트 5, 6은요 3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순수 문법이라고 하는 분류와 순수 어휘라고 하려는 분류와 그 다음에 기초 해석으로서 저는 3개로 분류를 합니다. 각각 평균 문항 수는요 24문항, 18문항, 10문항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52문항이 되는 거예요. 파트 5, 6은. 제가 이거를 매달 세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이 정도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수 문법 저 24문항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냐면 자, 보기를 보세요. 보기의 품사가 막 명형, 부동 이런 식으로 보기의 품사가 달라 보이죠? 보기의 품사가 다를 때는 우리에게 빠르게 구조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구조 파악을 해서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바로 순수 문법이 되겠습니다. 얘네가 평균적으로 24문항 정도 나오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이제 주어 놓는 명사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분사, 고문까지. 하지만 이런 분류의 순수 문법 문제가 24문항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한번 쑥 훑어텄어. 잘했어. 근데 만약에 얘를 잘했다 그러고 한번 훑었다 그러면 더 이상 문법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매달 어려운 문법 문제 한두 개 나오긴 하지만 걔네 때문에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4문항이 이런 순수 문법이다. 그 다음 분류는 순수 어휘예요. 18문항 정도 나오는데 보기를 보세요. 이미 보기의 품사가 다 같은데 의미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이 단어들의 뜻부터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순수 어휘에다가 문법적인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만약에 이 동사가 지금 여기 동사가 들어올 자리인데 이 동사가 자동사였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고 전치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뒤에 목적인 명사가 있다면 타동사에서만 골라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휘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법이 섞여져 있는 조금 고급적인 문법, 그 어휘 문제가 있다. 어휘처럼 생긴 문법 문제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18문항 나오는데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기의 뜻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얘네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법들도 캐치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얘네들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고득점 가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이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A, B, C, D가 다 지금 뭐예요? 접속사잖아요.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다는 전자래 A, B, C, D가 더 접속사면은 얘 문법상 풀 거예요? 아니다. 얘네들은 이미 나와 있는 접속사들을 가지고 의미들은 다 거기서 고만고만하잖아. 전체적인 내용을 부드럽게 해석을 해서 가장 문맥에 올바르게 골라낼 수 있겠는가 없겠느냐 묻고 있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해석 문제가 평균적으로 10문항 정도 나오는데 분류가 3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좀 볼게요. 첫 번째 기초 해석은요. A, B, C, D가 이렇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요, 여러분들이 맨날 문법적이라 생각하는데 실은 얘는 순수 해석 문제예요. 이 전치사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서 골라낼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이런 접속사 분류예요. ABC가 다 접속사야. 또는 전치사가 있다면 답이 아닌 건 제거하고 답인 접속사 2개에서 해석상 골라내는 거죠. 얘네들은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접속사들과 전치사들이 있는 걸. 그러니까 문맥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됐죠? 세 번째는 기초 해석입니다. 그래서 A, B, C, D가 다 이렇게 부사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통 부사가 2개, 3개 정도 있고 하나 정도는 전치사나 접속사가 나와서 빨리 탈락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 기초 해석 문제들은 10문항 정도가 얘네가 이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 문법 아까 20몇 문항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돌아가 볼게요. 24문항이죠. 그 다음에 순수어휘 18문항, 기초해석 10문항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잘하고 뭘 못하는가 그거를 올바르게 분석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문제만 많이 푼다고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뭐니 해도 요 둘을 핵심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어휘, 이거를 정말로 잘 잡아줘야 돼요. 요즘 어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가령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칠판에 써볼게요. 우리 이제 initiative라는 명사죠. IV로 끝나는 명사라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얘 뜻도 알아야 되는데 주로 이 initiative랑 쓰이는 동사는 take예요. take initiative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는 take라는 동사를 주지 않고 display라는 동사로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initiative 때면 take initiative에서 우리가 쉽게 골라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take를 쓰지 않고 display랑 initiative랑 이어놔서 문맥적으로 어울리고 해석상 골라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어휘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떤 동사랑 쓰인지도 알았어야 되고 아 이렇게 변형돼서 문맥이 올바르다면 쓸 수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냐. 요즘 이런 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어휘 문제 몇 개가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을 뺏겼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을 뺏겼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풀려다 보니까 문법들에서 실수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거는 이 순수 어휘를 공부했으면 좋겠고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보기의 뜻도 알고 전체적인 해석도 잘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단어들과 갖고 있는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 때 공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휘 문제들에서 문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잘 분류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뉘앙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뉘앙스 문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수업 때. 그동안 애가 그동안 애가 아니야. 그 가까이가 그 가까이가 그 가까이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내가 얘랑 가까이 서 있다의 그 가까이와 이번에 10%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의 그 가까이와 내가 가까이 관찰하다 그 가까이는 한국말로는 다 가까이지만 영어로는 그 단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얘도 가까이인데 왜 안 돼요? 이런 말들을 질문 많이 하는 거죠. 그 가까이가 그 가까이가 그 가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얘를 잘하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해서 분석하라. 이해하시겠죠? 분류해서 분석해서 요 세 개를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분류를 하신 다음에 분석하셔서 그냥 어휘 문제를 못하는 건지 어휘인데 문법들이 들어와 있는 걸 못하는 건지 또는 어휘 문제인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걸 못하는 건지 빠르게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채우셔 파트 5, 6을 가신다면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고득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공개해달라? 저는 그게 공개 못하죠. 제 수업 노하우니까. 그걸 듣고 싶다면 이제 제 수업에 와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학습 조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하반기 오니까요.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반기 때 꼭 성공하셔서 토익 점수 받으시고 인생의 날개를 달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학습 방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